최근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역대급 방산 계약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27일 한국과 K2 전차 180량, K9 자주포 48문, FA50 경전투 공격기 48기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K2의 폴란드 모델인 K2PL을 국내에서 820량 생산할 계획으로 주력 전차 합계 천량이라고 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폴란드가 어째서 이렇게 대단히의 계약을 했는지 다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해 소련식 장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한 후 1999년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합니다. 나토는 가맹국 간의 장비의 상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 규격이 있으며 장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나토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가입한 폴란드는 이 통일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전차도 독일제로 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제 T-72와 독일제 레오파르드2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T-72와 레오파르드2는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나 훈련, 병수도 다르고 두 개를 병행해 운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처럼 폴란드군은 40년 가까이 소련식 장비를 사용해 온 뒤 나토에 가입한 지 올해로 23년이 되는데 그래도 탱크는 2020년 단계에서 절반 이상의 소련제 T-72 계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를 200량 이상 보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취급에 익숙한 T-72를 손에 넣고 폴란드는 교체 대상인 소련제 탱크를 줄일 수 있어 양쪽이 유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체 대상인 전차라고 해도 보유수의 약 4분의 1의 공백이 생긴 건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주고 싶지 않다. 이제 러시아의 영향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강한 결의와 각오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보유 전차의 4분의 1이나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전차는 신속하게 교체하기 원하는 폴란드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자국으로부터 전차를 4분의 1을 보내므로 전력 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에 띄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발주수의 80% 이상을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2는 유럽에서 채용된 최초의 아시아제의 주력 탱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무기 시장에 꾸준히 발판을 굳히고 있으며 6월에 개최된 박람회에서는 한국 방산 업체가 출전해 장내 전차의 컨셉 모델을 전시하며 K9 자주포 등의 세일즈를 실시해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 정책도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옵션을 준비하여 현지 생산 등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유럽의 전차 지도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국이나 폴란드 등의 새로운 키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기 체계는 일단 도입하면 쉽게 타 모델로 교체할 수 없고 국가 간에 있어서 오랫동안 계속하는 비즈니스가 이뤄집니다. 체코나 헝가리 등 러시아산 T-72의 교체 잠재 고객도 있어 국제 무기 사업의 본거지 유럽에서 아시아 나라가 비즈니스 교두보를 쌓은 것은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도 큰 사건입니다. 이에 일본에서의 반응은 왜 한국 전차만 팔리고 일본은 도대체 뭐하냐고 아우성입니다. 다같이 그 외 다양한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능력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전차보다 능력이 웃돌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차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벌써 옛날 방식이야. 지금은 공중전에서 드론 전쟁 또는 무인 전투기가 대세겠지. 다행히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이므로 탱크를 일본에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배로 옮겨와야 되기에 그 배를 상륙전에 가라앉히는 수단을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해. 어쨌든 한국의 전차, 전투기의 폴란드의 구입은 놀랄만한 사건이지만 판매 가격을 낮춰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으로 흑자가 될지 의문이야. 왜 미국산이 아닌 한국제의 전차를 구매했는지 의문이었는데 폴란드 나름의 사정이 있었군요.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기회도 얻지 못하는 일본은 뭐지? 한국은 역시 국제적인 장사를 잘해. 지금까지 그 부분은 예능이나 가전에서 밖에 발휘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도 세계 5위의 군사업계도 기사대로와 급성장을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전투가 되지 않는다면 위협을 주는 효과로는 싸게 치는 거네. 이번 우크라이나 정세를 보고 있으면 방어에서 유효한 것은 전투 차량보다 드론이라고 느꼈어. 같은 금액이라면 전투 차량보다 드론을 많이 갖춘 것이 좋다고 생각해. 왠지 드론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전차가 도시나 인프라를 파괴하러 왔을 때 지금의 드론으로는 전차의 침공을 멈출 수 없어. 나토 국가에 수출하기에 K2는 좋은 탱크입니다. 왜냐하면 파워팩과 주포는 원래는 독일제이기 때문이죠. 일본 탱크 십식이 더 좋아. K2도 일본 탱크도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낭비라 생각해. 일본의 십식 탱크도 고성능이지만 유럽에는 불필요한 기능도 많고 비싸다. 법적 문제가 없어도 실제 팔기는 어려울 거야. 일본은 정말 해외에 약해. 민간에만 맡기고 아프리카에 가면 중국어 간판, 베트남 가면 한국어 간판,
투자도 정말 못해. 외교, 국교, 경제, 환경 등 답이 없어. 폴란드 국내에서 대부분이 제조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일본도 무기 수출할 수 있도록 하자. 않으면 안 돼. 잠수함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무기도 국제 경쟁력 키우기 위해 참가해야 한다. 일본 전차는 애매해서 팔 수 없는 건가? 아니면 너무 특수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건가? 폴란드군 군인들의 안전을 기원합시다. 일본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손발을 너무 묶고 있다. 과도한 리스크 회피, 과잉 품질, 과잉 서비스에 의한 고비용, 그러므로 해외에서 팔릴 리 없다. 한국은 대단해. 일본은 매번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나라 전체가 평화를 외치는 사이에 멍청해지고 있어. 벌어들인 돈도 없는데 일본 미래에 대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어. 한국산이라면 대규모 리콜이 불가능은 아니야? 한국은 대단해. 진정성에서 일본과 달라. 이처럼 자국의 법령 때문에 무기 수출이 금지된 일본은 내심 한국을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무작정 한국산이라고 비꼬는 댓글도 있는가 하면 위기감을 느끼는 댓글도 종종 있었는데요. K2, K9, 잠수함부터 이제 K-21 전투기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방위 산업을 보며 나중에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